네, 반갑습니다. 배승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피스트 원격 강의 세 번째 시간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 시간에 강의했던 부분들에 대한 데이터를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고객 자료 불러오기 버튼이 보이시죠? 자, 고객 자료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과거에 입력된 고객 정보를 불러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홍길동이니까 홍을 입력하시고 입력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홍길동이라고 하는 홍시성을 가진 고객들의 리스트가 쭉 뜨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하다가 진행했던 고객 정보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게 되면은 홍길동 1985년생님의 저장 정보를 읽어 오시겠습니까? Yes. 자,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했는지 간단하게 리뷰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지난 시간에 간단 재무설계를 진행을 했습니다. 간단 재무설계. 그래서 간단 재무설계라고 하는 거는 고객의 인격사항 정도만 가지고 컨설팅을 해보자 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고객이 나에게 팩트 파인딩을 주지 않으니까. 자, 고객의 생년월일 정도밖에는 모른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객이 희망하는 은퇴생활비는 현가로 약 200만 원 정도다라고 지금 팩트 파인딩을 한 거죠. 자, 그래서 고객으로부터 받은 정보는 고객의 인적사항 그리고 은퇴 이후에 월 얼마 정도의 삶을 살고 싶은지 이 정도입니다. 자, 이거 가지고 현금 흐름표에 가서 자, 변액연금을 30만 원 계약합시다. 여기 플랜 A는 이제 오렌지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은 플랜 A고요. 초록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플랜 B입니다. 그래서 플랜 A에서는 변액연금을 지금 30만 원 계약합시다 라고 하는 거를 제안을 지금 하는 거고요. 플랜 B에서는 변액연금을 50만 원을 계약합시다 라고 하는 거를 제안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메뉴로 가봅니다. 그래서 아래쪽으로 쭉 가봤더니 자, 지금 이 화면 이제 기억나시죠?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앞부분에서 현금 흐름표에서 입력한 이 30만 원이 포트폴리오 화면에 가서 봤더니 1차 플랜에서 30만 원이 찍혀 있죠. 그래서 30만 원 10년 납을 계약을 하시게 되게 되면은 이 30만 원을 10년 동안 완납을 다 했다라고 하는 가정하에 당신이 희망하는 은퇴생활비의 18%가 준비가 됩니다. 라고 하는 얘기죠. 그리고 2차 플랜에서는 이제 2022년도에 또다시 80만 원을 10년 납 계약하게 되면은 40.4%가 추가로 준비가 되는 셈이고, 그 다음에 또 5년의 세월이 흘려서 2027년도에 또 70만 원을 10년 납을 계약하시게 되면은 29.9%가 준비가 되는 겁니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5년이 흘려서 이분이 고객이 47세가 되는 시점 2032년도에 44만 원을 7년 납으로 계약을 하게 되면은 11.7%가 준비가 돼서 남아있는 준비가 이제 0%가 되는 거죠. 그래서 총 100%가 준비가 완료가 되는 셈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100%는 몇 %냐면요. 상담 고객 기본 설정 화면에 가서 보니까 지난 시간에 은퇴 목표 준비율을 40%를 선택을 해서 입력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고객이 희망하는 은퇴 생활비는 몇 %, 얼마였죠? 현가로 200만 원입니다. 자, 그러면은 200만 원에 40%면 얼마죠? 80만 원이죠. 자, 이 고객이 지금 만 나이로 32살인데 앞으로 28년 후에 60세가 되는 시점에 현가로 200만 원의 은퇴 생활을 하고 싶은데 그거에 40%를 준비하고 싶다. 40%는 이제 80만 원이죠. 자, 그러면은 그 80만 원을 현가로 80만 원을 60세가 돼서 받고 싶으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내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30만 원 10년 납, 5년 이후에 다시 80만 원 10년 납,
그 다음에 또 5년 이후에 70만원 10년 납, 마지막에 2032년도에 44만원을 7년 납을 내세요. 그러면은 당신이 희망하는 은퇴생활비의 40%가 준비가 되는 겁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했던 내용이고요. 자, 여기는 지금 뭐죠? 플랜 A죠. 첫 번째 플랜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시간에는 플랜 B를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랜 B를 가서 보니까 현금 흐름표에서 플랜 B는 연금을 지금 얼마를 제시한 거죠? 50만 원을 제시한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변액연금을 고객에게 제안하기 위해서 고객을 만나러 갔는데 여러분들이 30만 원짜리 설계서, 50만 원짜리 설계서 두 개를 들고 갔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거를 그냥 여기다가 30만 원, 50만 원 그냥 이렇게 입력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고객을 만나러 갈 때 30만 원짜리 설계서 하나, 50만 원짜리 설계서 하나를 가져갔을 때는 자, 고객이 희망하는 은퇴생활비가 얼마인데 요번에 이걸 넣으면은 앞으로 남아있는 거를 얼마를 더 넣어야 되는지 이거를 잘 알 수가 없죠. 서로 또 다른 어떤 계산 단계를 한 단계 거쳐서 알 수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러면 그 나머지를 언제 얼마를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피스트가 해주는 거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를 하면은 몇 년 후에 얼마, 몇 년 후에 얼마, 또 몇 년 후에 얼마를 계약을 하시게 되게 되면은 당신이 희망하는 은퇴생활비가 다 준비가 됩니다. 라고 하는 거를 이제 기존 연금이 있다면은 그거를 반영을 하고요. 그 다음에 1차 플랜, 2차 플랜, 3차 플랜, 4차 플랜, 5차 최종 플랜까지 총 5단계에 걸쳐서 나눠서 제안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고객의 나이가 젊다라고 하게 되면은 최종 단계까지 올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지금은 고객으로부터 팩트 파인딩을 전혀 받지 못한 거죠. 고객이 가지고 있는 보험 증권도 지금 전혀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가정에 하는 거니까 기존의 연금도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가정하에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플랜 B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랜 B는 아까 얼마였죠? 플랜 B는 50만 원짜리입니다. 플랜 B는 나랑 지금 변액연금 50만 원 계약하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30만 원이 아니라 50만 원을 계약을 하고요. 자, 2차 플랜에서는 얼마였죠? 볼까요? 2차 플랜에서 80만 원이네요. 자, 플랜 B에서도 일단 금액은 80으로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40.4%가 준비가 되는 셈입니다. 라고 이렇게 또 나오죠. 자, 또 3차 플랜은 얼마죠? 70만 원입니다. 3차 플랜 70 입력을 했더니 역시 또 29.9%가 준비가 되는 겁니다. 라고 하고 또 4차 플랜은 44만 원이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플랜 B에서도 44만 원을 입력하려고 딱 봤더니 아래쪽에 뭐라고 돼 있죠? 마이너스 0.3%. 이 얘기는 실제로 희망하는 은퇴생활비보다 지금 초과해서 준비를 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여기 최종에 나오는 이 퍼센테이지를 0으로 맞추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지난 시간에 이처럼. 자, 그러면은 내가 희망하는 은퇴생활비가 다 준비가 된 거예요. 자, 근데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0.3%니까 이 금액을 70만 원을 좀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69만 원으로 줄여볼까요? 69 했더니 0.1로 바뀌었네요. 자, 0으로 맞추려고 했는데 70에서 69로 줄여도 0.1로 바로 넘어가 버리죠. 자, 그래서 꼭 0%가 아니더라도 0%랑 가장 근사한 금액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69만 원이 가장 근사하죠. 자, 그러면은 4차 플랜에 가서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자, 플랜 A는 지금 30만원, 5년 후에 80만원, 또 5년 후에 70만원, 또 5년 후에 44만원 이렇게 준비가 되는데 플랜 B는 30만원이 아니라 지금 50만원을 계약을 했더니 2차 플랜, 3차 플랜은 거의 같은데 4차 플랜이 지금 없어져 버렸죠.
4차 플랜을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자, 앞부분에서 30이 아니라 50만 원으로 20만 원을 늘렸더니 뒷부분에 간 44만 원을 안 해도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게 되면은 은퇴 플랜 컨설팅 준비가 다 끝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인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쇄를 하실 때는 서류 발행으로 가시면 됩니다. 서류 발행, 여기서 리포트 선택. 자, 리포트 선택에 가셔서 자, 선택하세요. 정규 재무설계를 하실래요? 간단 재무설계를 하실래요? 자, 여기 하늘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한번 보세요. 제가 지금은 뭐죠? 간단 재무설계죠. 자, 간단 재무설계를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 재무설계. 그랬더니 여기가 진한 청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쇄를 전체를 다 인쇄하실래요? 부분 인쇄하실래요? 라고 하는 거를 선택을 하는 거죠. 자, 우리는 지금 은퇴와 자녀 교육 자금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부분 인쇄가 되겠죠. 부분 인쇄. 그랬더니 여기가 또 진한 청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간단 재무설계, 그 다음에 부분 인쇄 했더니 그 아래쪽에 다 X로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부분 인쇄라고 하는 거는 X로 되어 있는 것 중에서 내가 동그라미로 바꾸어 놓은 것만 출력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인트로 부분에서 1-1 항목부터 1-9까지는 모든 고객들이 다 공통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다 출력에 포함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레퍼런스 데이터도 출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융상품 보험증권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X. 아래로 내려와서 은퇴자산 기존 보유권 종합분석, 뭐 기존에 있는 거 아무것도 받은 게 없으니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보장자산 추천안, 이것도 뭐 보험증권을 못 받은 거니까 넘어가고요. 재무검진 처방 가이드라인 COB라고 하는 거는 플랜 A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제안서, 아래쪽에서 여기는 플랜 A, 아래쪽은 플랜 B죠. 자, 똑같이 플랜 B도 다 출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 재무설계입니다. 아래쪽으로 내려왔더니 이제 뭐가 보이냐면은요, 플랜 A와 플랜 B를 비교한 거 한 장에. 그래서 여기 5로 표시하고요. 그 다음에 은퇴자금 컨설팅 보이시죠? 은퇴자금 컨설팅은 당연히 출력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자녀 교육자금 컨설팅 출력하고요. 그 다음에 상담 신청서, 간단 재무설계. 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거는 동그라미, 어떤 거는 가입표, 어떤 거는 가입표, 어떤 거는 가입표, 어떤 거는 동그라미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 보이는 항목 중에서 동그라미로 변경 표시한 부분만 인쇄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럴 때는 또다시 서류 발행을 버튼을 눌러서 리포트 인쇄를 하시게 되면요, 프린트로 인쇄를 보내는 거고요. 그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은 리포트 저장 as PDF라고 보이시죠? 자, PDF 파일로 저장을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DF 리포트 저장 as PDF를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된 재무설계 리포트를 PDF 파일로 저장하시겠습니까? 근데 어디에 저장이 된다고요? C 피스트 에듀 밑에 PDF 폴더 밑에 피스트 리포트 홍길동 2017년 3월 6일이라고 하는 파일로 저장을 할 겁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당연히 yes겠죠? yes. 자, PDF 파일로 저장을 하더라도 결국은 얘는 출력하는 거나 똑같은 형식입니다. PDF 파일로 출력한다라고 하는 형식이죠. 그래서 왼쪽 상단에 보시게 되면은 응답 없음이라고 뜹니다.
자, 이거는 어떨 때 뜨냐면은 지금처럼 뭔가 소요되는 시간이 길 때, 이렇게 응답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제 메시지가 나오는데, 이거는 신경 쓰실 필요가 없고요. 어쨌든 시간이 좀 걸립니다. 기다리시면 됩니다. 인내심을 가지시고. 자, 이제 PDF 파일로 만드는 작업을 이제 시작했네요. 게시 중이라고 나오네요. 자, 다 저장이 되고 나면은요, PDF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PDF 파일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 PDF 파일이 어디에 만들어지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탐색기를 한번 열어서 보면은요, 여러분들 컴퓨터 C 드라이브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은 피스트라고 하는 폴더가 있을 거예요. 피스트. 여기에 지금 피스트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저는 지금 교육용으로 피스트 에듀라고 하는 폴더가 하나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피스트 에듀라고 하는 폴더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피스트 에듀가 아니라 피스트 기준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피스트 에듀 폴더를 들어갔더니 그 아래쪽에 PDF라고 하는 폴더가 하나 생겼어요. 자, PDF라고 하는 폴더가 하나 생겼습니다. 자, 원래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피스트 폴더로 다시 한번 가볼까요? 자, 피스트 폴더로 갔더니 PDF 폴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아직 여기서는 제가 방금 수행했던 PDF 파일로 출력하는, PDF 파일로 만드는 작업을 한 번도 수행을 하지 않은 거예요. 자, 한 번이라도 수행을 하면은 프로그램은 PDF라고 하는 폴더를 피스트 폴더 밑에 생성을 합니다. 자동으로. 그래서 PDF 폴더를 더블 클릭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 봤더니 뭐죠? 피스트 리포트 홍길동 2017년 3월 6일이라고 하는 파일이 하나 생겼죠. 자, 방금 생긴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더블 클릭해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열립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 작게 볼까요? 자, 목차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피스트에 대한 소개, 그 다음에 재무상담사 프로필 나타나는 부분, 그 다음에 고객관리 확인서, 지적자산 보호 동의서, 그 다음에 고객 유의사항, 재무검증 프로세스, 재무관리 시스템, 재무관리 시스템, 연령대별 표준 포트폴리오, 그 다음에 업무 제휴 현황까지가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공통적으로 똑같은 내용으로 출력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44페이지입니다. 44페이지 중에 지금 5번째 페이지다라고 하는 얘기죠. 쭉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레퍼런스 데이터를 한번 볼까요? 레퍼런스 데이터는 상담 신청서에서 입력한 이제 고객에 대한 정보, 이름과 이제 생년월일을 입력을 했기 때문에 연령이 나오겠죠. 32살, 29살, 자녀는 0세. 그 다음에 물가 상승률, 등록금 상승률, 급비 상승률이 입력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전액보험에 대한 그 가정
수익률은 5.25%가 난다라고 가정을 하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미 설계서는 지금 4%로 지금 바뀌었죠? 자, 4.5%로 바뀌었죠? 네, 죄송합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에서는 아직 5.25%의 수익률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변액보험을 선택을 하는데 4% 정도 수익이 날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선택을 한다면은 과연 변액보험을 선택하는 게 맞을까요? 라고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예, 그래서 최소한 변액보험은 5.25% 정도 수익은 난다라고 가정을 이렇게 기대를 했을 때 뭔가 의미가 있지 않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직까지 프로그램에서는 만약에 5.25%가 난다면이라는 가정하에 컨설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무검진 처방 가이드라인. 자, 시작할 때 제가 말씀 못 드렸는데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냐면요. 아까 피스트에서 입력한 지금 정보들이 리포트에 어떻게 찍혀 있는지를 이제 리포트에 어떻게 출력이 되는지를 지금 이제 하나하나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변경 전, 변경 후입니다. 여기는 지금 현상표일 거고요. 여기는 변경 후입니다. 자, COB라고 되어 있는데요. COB라고 하는 거는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보시게 되면은 좀 크게 볼까요? COB 땡땡 클라이언트 오더 베이스. 무슨 얘기냐? 고객이 요청하는 사항을 가장 중점적으로 고려해서 만든 플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COB 플랜은 플랜 A다라고 보시면 돼요. 플랜 A. 자, 그래서 현 상태, 그 다음에 변경 후 제안한 내용이 반영된 플랜이에요. 우리는 간단 재무설계에서 제일 간단한 부분을 하고 있으니까 변경 전과 변경 후가 달라진 부분이 오른쪽에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변현연금이 기존에 하나도 없는데 플랜 A에서는 30만원 계약합시다 라고 하는 거를 제안을 했다라고 하는 거를 지금 보실 수가 있으시죠.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트폴리오 제안서. 여기를 보기 전에요. 은퇴 컨설팅을 먼저 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제일 뒤쪽에 있는 이제 은퇴 컨설팅입니다. 은퇴 컨설팅. 자,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상담을 진행하는지에 대한 상담 기법에 대해서는 추후에 차곡차곡 재무설계 교실이라고 하는 24시간 과정 중에서 충분히 다뤄집니다. 여기서는 그냥 단순하게 지금 오퍼레이팅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객은 월 얼마의 은퇴 생활을 누리고 싶다라고 하셨죠? 200만 원의 은퇴 생활을 누리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현재 시점에. 자, 그러면은 나이가 한 살 한 살 이제 더 먹어가겠죠. 그리고 세월도 흘러갑니다. 그래서 60세가 되는 시점에 현가 200만 원은 얼마가 되느냐? 339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뭘 반영했을 때요? 물가 상승률 1.9%를 반영을 했을 때 그렇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쭉 넘어갔더니 60세 이후에 은퇴 생활을 지속하고 있는 과정 중에서도 기간 중에서도 계속 필요한 생활비는 계속 올라가죠. 200만 원을 쓰기 위해서는. 왜냐하면 은퇴 이후에도 물가는 계속 올라간다는 가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랬더니 60세부터 90세까지 30년 동안 부부가 같이 살아가는 비용은 현가 200만 원을 쓰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은 총 소비하는 비용이 16억 9천만 원을 소비하게 됩니다. 자, 한 달에 339만 원이죠. 이거를 곱하기 12개월을 하니까 한 달 1년에 4,065만 원이고요. 이 4,065만 원에 해당하는 소비를 몇 년 동안 한다고요? 30년 동안 했더니 실제로 필요한 돈이 16만
9,512만 원이더라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설명드리지 않은 오른쪽에 있는 부분 케이스 1, 케이스 2, 케이스 3는 은퇴생활비 자체가 희망하는 은퇴생활비보다 조금씩 더 높죠. 226%, 226만원, 그 다음에 여기 또 226만원, 292만원이네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60세가 돼서 필요한 자금이 얼마라고 했죠? 현가 200만 원을 쓰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다시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가 200만 원을 쓰고 싶어요. 60세부터 그랬더니 얼마요? 339만 원. 내가 60세가 되는 시점에 어디서 됐든지 간에 나한테 한 달에 339만 원이 매달 들어와 준다면은 지금 현재 가치로 200만 원 정도는 쓰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케이스 1, 케이스 2, 케이스 3는 금액이 훨씬 더 많아집니다. 200, 226, 292. 예. 그래서 어쨌든 잘 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60세 시점에 필요한 돈이 얼마다? 339만 원이다. 자, 그런데 고객은 한 달에 얼마를 쓰고 싶다고요? 시험가로 200만 원을 쓰고 싶은 겁니다. 자, 그랬더니 우리가 은퇴 준비율을 몇 퍼센트를 설정을 했죠? 40%를 설정을 했습니다. 뭐에? 200만 원의 40%를 그때 가서 내가 받아갈 수 있도록 해주자라고 준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339만 원의 40%는 얼마냐면은 136만 원입니다. 136만 원이 내가 죽을 때까지 계속 나와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은퇴 준비는 완료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136만 원이 이제 어떻게 해서 받을 수 있느냐? 내가 60세가 되는 시점에 연금 준비금이 3억 7천만 원이 있으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 여기 보험사, 저기 보험사, 또 A 보험사, C 보험사, B 보험사에 가입한 모든 연금보험에 해지 환급금으로 보는 게 낫겠죠? 자, 그래야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60세가 됐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연금보험 상품의 해지 환급금의 합계가 얼마다? 3억 7천이 되면은 60세부터 나한테 약 136만 원 정도를 죽을 때까지 보험회사는 나에게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 다음에 그랬더니 앞에서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자,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천천히 다시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한 달에 200만 원씩, 현가로 200만 원씩 늙어서 쓰고 싶어요. 언제부터? 60세 때부터. 자, 그랬더니, 그래요? 200만 원 쓰고 싶어요. 아, 그렇다면은, 당신이 60세가 되는 시점에서는 한 달에 339만 원을 쓸 수 있어야지만, 이게 현가로 얼마다? 이게 바로 현가로 200만 원입니다. 라고 하는 거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랬더니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당신이 희망하는 은퇴생활비 339만 원에 40%가 136만 원이네요. 그러면은 당신이 60세가 됐을 때 보험회사에서 가입한 연금보험을 다 합쳐보니까 한 달에 136만 원씩 쓸 수 있으면은 된 거죠. 자, 그러면은 그거를 주기 위해서 보험회사에서는 연금 준비금이라고 하는 항목으로 약 3억 7천 정도가 모아져 있으면은 한 달에 136만 원 정도씩을 평생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이는 3억 7천이라고 하는 돈이 A, B, C, D 보험사로 다 나눠져 있던 아니면은 한 회사의 해지 환급금이 3억 7천이 있던 똑같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필요 연금액 대비 월 납입액 추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고객은 지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고객은 지금 나이가 지금 보험 연령이 32세입니다. 32세입니다. 32세인데 그러면은 앞으로 60세가 될 때까지 남아있는 기간이 몇 년 남았죠? 28년이 남아있죠. 자, 근데 이거를 변액연금 10년 납으로 준비하려고 하니 한 달에 얼마를 낸다고요? 167만 원을 10년 납을 내면 된대요. 자, 오, 많아요. 그래서 그래서 변액은 좀 위험하지 않나요? 그래서 이제 공시이율로 봤어요. 공시이율을 10년 납을 계약을 하려고 하게 되면 한 달에 얼마를 내야 된다? 191만 원을 내야 된다. 자, 다시 한번. 변액으로 10년 납을 하려고 했더니 167만 원을 내세요. 10년 납으로. 아, 근데 변액 위험하잖아요. 공시이율로 할게요. 라고 했더니 그러면은 한 달에 167만 원이 아니라 191만 원을 10년 납으로 내세요. 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변액연금을 167만 원을 지금 한꺼번에 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번에. 167만 원을 대부분의 급여생활자들은 한꺼번에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지금 이거를 어떻게 나눠나느냐? 다시 앞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연금을 이번에 한꺼번에 하려고 하니까 힘드니까 자, 요번에 50만 원 2017년도에 요번에 50만 원 10년 납하고요. 그 다음에 또 5년 후에 2022년도에 80년 10년 납을 하고요. 그 다음에 2027년도에 69년을 10년 납을 하세요. 그러면은 당신이 희망하는 은퇴생활비가 다 준비가 되는 겁니다. 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는 거죠. 다음 편으로 넘어가서 보시게 되면은 이제 6-1 플랜 A 대 플랜 B 제안서 내용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만 골라서 여기서 이제 한 장에다 표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 플랜 A, 오른쪽에 플랜 B죠. 자, 플랜 A는 연금 월 납입액이 30만 원, 80만 원, 70만 원, 44만 원 해서 마지막 44만 원이 10년이 지나서 2042년도가 돼야지 얘가 납입이 완료가 되겠죠. 자, 그런데 앞부분에 30이 아니라 50을 넣었더니 80을 넣고 마지막에 70이 아니라 69만 원을 10년 납으로 내니까 나머지 기간 동안에 44만 원은 지금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은퇴 컨설팅이고요. 자녀 교육자금 컨설팅 간단하게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녀 교육자금 컨설팅도 이렇게 별도의 시트에 있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녀 교육자금 컨설팅은 되게 단순합니다. 앞부분에 이제 니즈 환기를 할 수 있는 몇 가지 이제 수치, 데이터들이 보이고요. 쭉 넘어가서 보시게 되면은 이제 사립학교 등록금 직전 10년간 평균 상승률이라든지 최근 5년간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이거에 등록금 상승률, 물가 상승률을 더해서 나누기 2로 했더니 이거를 교육비 상승률로 보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일을 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요소들을 여기서 결정을 하고요. 자, 아이가 19세부터 22세까지 4년 동안 대학을 다닌다라고 했을 때 들어가는 총 비용은 등록금, 근거리, 원거리, 해 유학비로 나눠지는데 등록금은 말 그대로 딱 들어가는 등록금만 준비를 하겠다. 그 다음에 근거리 교육비라고 하는 거는 애가 집이 서울인데 애가 서울을 벗어나지 않고 서울에서 학교를 다닌다. 그러면은 집에서 통학을 하겠죠. 자, 그리고 원거리 교육비. 원거리 교육비는 나는 집이 서울인데요. 우리 애가 공부를 너무 잘해서 국립 제주대학을 갔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주거 비용이 필요한 거죠. 그게 원거리 교육비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 고객에 뭘 입력을 했죠? 인적사항만 입력을 했어요. 고객의 인적사항만 이렇게 입력을 했더니 이런 리포트가 준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고객은
등록금을 준비하려면은 총 4,228만 원이 들어갈 겁니다. 그때. 그리고 근거리 교육비, 집에서 학교를 다닌다고요? 그러면은 약 8천만 원 정도가 쓰여질 거고요. 원거리 교육비를 다닌다고요? 그러면은 1억 1천만 원 정도가 들어갈 겁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보면은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준비를 할까요? 라고 하는 거죠. 앞부분과 비슷한 구조입니다. 앞으로 이 아이는 남아있는 기간이 19년이 남아 있습니다. 19년이 이제 대학을 갈 때까지. 자, 그랬더니 19년 동안 준비를 하는데 일단은 자녀 교육비는 어린이 변액 유니버셜로 동시납으로 준비를 한다라고 그냥 가정을 한 겁니다. 자, 등록금만 준비를 하려고요. 그러면은 한 달에 9만 원씩 계속 내시면 됩니다. 애가 대학 가기 전달까지. 근거리 교육비를 준비를 하시겠다. 그러면 한 달에 17만 원. 원거리 교육비를 준비하겠다. 그러면 한 달에 24만 원을 계속 꾸준히 애가 대학 가기 전달까지 넣어주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뭘 준비한 거냐? 자, 준비율이 몇 %예요? 60%죠. 왜 60%죠? 아까 상담 고객 기본 설정 화면에서 60%로 그냥 설정을 한 거예요. 자, 60%로 설정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교육비의 60%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돈이 필요하고 이 돈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변액 유니버셜이라고 하는 상품으로 등록금은 월 9만 원, 근거리는 한 달에 17만 원, 그 다음에 원거리 교육비는 한 달에 24만 원씩을 애가 대학 가기 전달까지 납입을 하세요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가 없으니까 여기는 다 비어 있죠.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그리고 제일 뒷장에는 홍길동, 허심통, 홍아들에서 인적사항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분이 1차 상담하는 과정 중에서 그러면 나는 한 달에 한 200만 원 정도 쓰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리포트가 지금 총 44페이지가 지금 나올 수 있는 거죠. 강의를 마치면서 44페이지를 간단하게 그냥 한 번씩 쭉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를 이렇게 쭉 넘겨오게 되면은 앞부분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공통적인 내용들, 그 다음에 레퍼런스 데이터, 그 다음에 플랜 A, 은퇴 교육비,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플랜 B, 여기까지. 그 다음에 여기는 플랜 A와 플랜 B를 제일 중요한 내용만 간단하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한 장에 표시한 거고요. 그 다음 페이지로 쭉쭉 넘어가서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은퇴자금 컨설팅에서도 앞부분에서는 저 공통적인 내용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200만 원 쓰고 싶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은퇴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또 이제 자녀 교육비에 대한 부분. 이렇게 컨설팅을 하게 되게 되면 총 몇 페이지라고요? 44페이지. 그리고 무슨 얘기냐면은 고객으로부터 받은 것가 오로지 이거밖에 없다. 오로지 인적사항밖에 없다. 그리고 한 달에 평가로 얼마 정도는 은퇴 생활을 하고 싶다. 라고 하는 것 정도만 가지고 나오는 리포트가 몇 페이지라고요? 44페이지 리포트까지 만들어 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기존에 가입하고 있는 연금 상품이 뭔가가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은퇴 컨설팅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